지난해 5월 어느 날 이슈엔 현장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들에게 핀테크 개념이 아직까지는 좀 모호하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반년이 조금 넘게 지났고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면서 이제 핀테크가 어느덧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밀접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과연 올해 또 핀테크 산업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또 봐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분을 불렀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시자 핀테크 지원센터 센터장이신 정유신 센터장과 오늘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찾아봤더니 지난 5월에 저희가 이슈엔 현장에서 다른 스튜디오에서 한번 저희가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센터장 되신 지가 지난해 4월쯤이었죠. 네, 4월 14일입니다. 예,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네. 공식적인 첫 질문 드리기 전에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핀텍 지원센터가 매달 한 번씩 그 데모 데이를 했어요. 네. 이제 데모 데이를 한 번 하지만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 또 이제 핀텍 업체들 뭐 창업자 또는 뭐 예비 창업자 오셔가지고 뭐 수익모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카드사, 뭐 증권, 운용, 보험 거의 관련된 그런 분들이 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토링 자문해드려서 법률적인 이슈 좀 저희가 좀 다듬어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몇 개 선정을 해가지고 네. 데모데이 때 이제 PT를 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부스를 갖다 설치해서 거기 오신 이제 뭐 금융회사 관계자분들 또 뭐 투자자 이런 분들한테 또 언론에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예. 마케팅도 그래서 그 준비 기간 포함해가지고 나름대로 학교 생활도 좀 하고 네. 그래서 바빴습니다. 예. 데모데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보도를 통해서만 좀 많이 접했었는데, 이것도 이거고 또 설명을 하시면서도 정말 각 업권에서 다 핀테크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가장 좀 역변을 했던 산업 중 하나가 핀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땠을까라는 궁금함도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 연초만 해도 좀 핀테크가 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또 상반기까지 좀 그런 기조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작년 한 11월 달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국민분들의 65%가량이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관련된 분들, 뭐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 또는 그 금융회사, 금융시장 분들이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 실행에 대해서 만족한다. 비율이 75%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1년이라는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핀테크 정책과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그런 안들 갖다 집행해 나가기 전까지는 한 외국하고 한 3, 4년 정도 갭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1년 사이에 좀 많이 바뀌어서 1년이라는 기간이 좀 짧다는 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냈어요. 네. 뭐 단계별로도 이제 저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런 집행을 쭉 해오고 뭐 예컨대 뭐 핀테크 산업의 뭐 진입 문턱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뭐 자본금이라든지 뭐 네네. 인적 물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뭐 투자도 좀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조치 자체가 기존에는 이제 금융산업 그러면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사전 예방적인 어떤 조치를 갖다 강조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히려 진입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변화도 좀 쉽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그거 갖다 대전환을 해서 사전 예방에서 사후 관리 체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많이 얘기했던 네거티브 시스템을 갖다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정책의 큰 틀만 주어지고 금융회사,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권한도 주어지지만 이제 책임도 따르는 거죠. 그런 큰 틀의 변화를 이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 체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일반 금융이라는 게 모든 산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결국 이제 금융하고 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변화가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보고 또 느끼면서 그런 걸 이제 뭐 체감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측에서도 뭐 핀테크 한 해만의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하반기 들면서는 이제 필수 요건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생활에도 많이 밀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도 이 프로그램에서만 핀테크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만 제가 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좀 더 눈을 넓혀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비했을 때는 과연 한국의 핀테크가 어느 정도의 위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을까라는 거는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시작한 건 아무래도 늦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 4년 정도 좀 뒤에 물론 이제 먼저 시작했던 나라들 네. 미국, 뭐 영국, 유럽 쪽, 룩셈부르크 뭐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쪽 나라 대비해서는 제가 3, 4년 늦게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작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핀텍 지원 센터장을 하면서도 우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물론 이제 작년 5월 달에 이제 저희가 영국의 레벨 39이라는 데하고 이렇게 MOU도 체결하면서 영국 쪽에서 또 관심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룩셈부르크에서 또 찾아와가지고 장관이 직접 왔었죠. 그래서 예. 저희 핀테크 업체들이랑 또 대화도 하고 또 룩셈부르크 저희 찾아가기도 하고 네. 독일에서도 오고 또 중국에 나가서 또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빅데이터가 사실은 아직까지 충분히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나가서 굉장히 사실은 환영을 받고 투자 뭐 이런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글로벌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국 상당히 주목을 하고 네. 참 빨리 변화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아마 글로벌 쪽에서도 아시나 봐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이 뭐 IT 쪽에서는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강국이다 하는 네. 것들이 결국은 IT와 금융과 IT가 결합된 이런 핀테크라는 차원에서 거기다 정책적인 것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거에 대한 그 글로벌의 시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5월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나라가 핀테크 선도 기업, 선도 국가들보다 한 3, 4년 정도 늦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그때와는 같은 설명이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시면서 약간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이 또 센터장님의 계속된 또 임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문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간편결제 아니면 송금 시스템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수준 어느 정도 평가하고 계세요? 아직도 업권에서는 좀 더 우리가 규제 완화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예.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 이제 그 공인인서 의무 사용이 이제 네. 폐지가 됐고 또 피지사락해서 이제 페이게이트죠. 그래서 예. 카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끔 이제 허용이 되면서 사실 간편 결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개 이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업체들은 좀 이제 피곤할 수도 있지만 금융 소비자 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나름대로 이제 보다 더 좋은 혁신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거고요. 뭐 이를테면 뭐 업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전화번호만 알면 이렇게 또 무료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예. 토스락해서 이제 그런 앱도 개발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오랫동안 은행 뭐 이런 쪽이랑 뭐 베타 테스트라 해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죠. 살짝 네.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기간을 다 거치고 이제 15개 은행이랑 계약을 해서 이제 바로 이미 누적으로는 뭐 4,500 정도의 송금 갖다 누적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업체들이 나온다라든지 뭐 또 뭐 이제 지하철 우리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 딱 할 때 딱 카드 대면은 들어가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그런 예. 그 서비스도 나오게 되고 뭐 큰 업체로서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 예. 이제 뭐 앞으로 또 다른 대기업들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범용성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뭐 또 미국의 애플 이런 쪽보다도 편리할 수가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국내에서 이제 반응이 좋고 미국도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작은 벤처성의 업체 또 뭐 큰 업체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결제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좀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 결제 쪽은
아시지만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는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결제 시장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제 시장을 갖다가 얼마큼 우리가 장악하느냐. 그럼 국내 시장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업체가 얼마큼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해외 시장까지 네. 고려할 때는 결제 시장을 얼마나 우리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결제 뒷단에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결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 이제 금융 쪽에서 보면 결제 송금 외에도 뭐 대출, 운용, 보험 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부 같이 붙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런 쪽을 우리가 만약에 잘 점유율을 높여나가면 그걸 타고서 금융회사들이나 다른 우리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작년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앞으로 좀 더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정책적인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센터장님이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기는 좀 곤란해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는 또 저희 채널 특성상 이런 건 다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이 또 취재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이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런 간편 결제 그리고 송금 서비스 이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다 보면 올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좀 그림 그려놓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 두 개, 뭐 K뱅크,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뱅크, K뱅크 얘기하는데 이제 예. 두 개의 예비인가를 받은 것이죠.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희 정책당국과 저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인물의 메기 두 마리를 풀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 꼭 뭐 고인물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좀 상당히 변화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런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특히 이제 뱅킹 인더스트리 은행권 쪽에 변화를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예비인가 받은 다음 날이죠. 바로 뭐 저 금융위원장이 가서 뭐 이렇게 시연을 하기도 했지만 네. 기존 은행들이 뭐 이제 비대면 뭐 정맥이라든지 뭐 지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ATM기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만들어져도 뭐 큰 별 뭐 영향이 없을 거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 시중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의 반응이었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행동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 자체가 사실은 무인 점포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은 뭐 창구에서 본인을 갖다 대면해 갖고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대면 계좌를 갖다가 만들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방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체 인식, 저희가 뭐 지문, 뭐 정맥, 안면, 홍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쓰게 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이제 좀 더 좋은 그런 그 생체 인식 위험이 없는 것 같다 서비스가 제공하기 위한 그 보안 산업, 보안 기업들의 경쟁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런 쪽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중금리 대출만 예컨대 인터넷 전문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그 금융회사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 카드사도 그럴 수 있고 예컨대 뭐 저축은행도 될 수 있고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모델을 바꿔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핀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동시에 기존의 뱅킹 인더스트리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회사들의 수익 모델이나 이때까지 했던 그런 마케팅 또는 그 영업 방식 자체도 크게 변화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고객,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물론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항상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고용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 은행들도 현재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 희망퇴직이다, 조직 통폐합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무인 점포 위주로 돌아가는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이렇게 본격화가 된다면 고용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실제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변화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많은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환경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는 없는 거면 환경 변화를 갖다 우리가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적응하고 오히려 선도하는 게 맞다. 네. 환경 변화를 바꾸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인터넷 같은 이 모바일 이런 쪽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만약에 그 준비를 안 하고 나가지 않으면 외국 그 금융회사들이 와서 또 그걸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엔드유저인 금융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좋은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오히려 오토 비즈니스 시작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창구 쪽에서 예컨대 뭐 그렇게 뭐 비대면 계좌 갖다 또는 뭐 계약 갖다 체결할 수 있는 걸 안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세이브한 시간을 갖다 오히려 활용을 해갖고 고객 갖다 개발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 만드는 쪽 나가는 게 굉장히 맞고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잘 된다 하면 포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오히려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장 점유율 높이려고 하고 그런 쪽에 관련된 핀테크 업체와 지점의 영업 직원들 갖다 결합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갖다가 별도 회사로 스핀오프해서 독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주 같은 거 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해서 IPO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장시킬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랜딩클럽이 우리가 재작년 말에 이제 그 미국에서 상장이 됐잖아요. 엄청난 시가총액 갖다 보였는데 그게 우리가 한 4, 5년 전에 거의 투자를 했다. 한 20, 30%.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대출 시장이 뭐 1%를 갖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전환적으로 바꾸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과거에 IT 막 그 꽃 피울 때 IT 때문에 많은 그런 그 고용의 어떤 이슈가 생길 거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IT 때문에 고용이 얼마나 많이 창출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남에게 빼앗기느니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고용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보안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홍채랄지 뭐 여러 가지 생체 인식을 통해서 이것이 좀 보완이 많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해드려도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넘어야 되는 산인데요. 보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일 개인 정보에 예컨대 유출된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안을 100%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바꿔야 되는데 뭐 글로벌 그 해커들이 뚫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전부 막으려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게 나올 때마다 전부 금융회사에 갖다 사서 이제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쉽지는 않은 거고요. 조금 생각 갖다 바꿔서 보안이 대단히 중요하나 뚫릴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뚫렸을 경우에 누가 정말 빨리 얼리 디텍트 찾아내고 누가 얼리 레미디 누가 빨리 그거 갖다 치유하느냐 하는 쪽의 보안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죄와 벌이라고 해서 누가 책임을 갖고 있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융회사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이고 개발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갖다 미리 좀 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쌓아놓고 또 충당 갖고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없을 거라면 사실 보험시장을 만들어서 보험 시장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커버할 수 재보험 같은 개념이죠. 커버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갖다 조성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도 우리가 기업이 문제가 생길 때 정책 당국이 바로 뭐 파산 선고 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단계를 거쳐가지고 경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예컨대 뭐 몇 퍼센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갖다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는 괜찮고 몇 퍼센트 넘어가면 이거는 좀 적색 신호.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런 식의 단계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산업이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이제 금융 보안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갖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금융회사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전 예방이나 사고 관리 차원으로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옮기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보안 기업들이 좀 더 금융회사의 그 어떤 그 매출을 받으려고 굉장히 지금 혁신적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보안 쪽의 기술 수준, 혁신 서비스 수준을 갖다 높여서 좀 더 나은 보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이 질문은 좀 말미에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보안 얘기를 하다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러 업건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나중에 어떤 책임 문제가 다시 좀 대두되지 않을까? 뭐 보안이든 어떤 문제든 업건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뭐 다양하게 뭐 포럼도 열리고 토론도 되고 법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쪽 법 규제 쪽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법 관계된 분들이 또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 이제 톨러러블 뭐랄까나 그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둬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단계적으로 좀 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뭐 흑백 논리가 아니라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역시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또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해야 될 거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무겁거나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뭐 금융, 은행업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른 산업별에서도 핀테크 성공 사례를 좀 우리가 또 모신 김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은행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핀텍이라는 건 금융 플러스 IT니까 IT를 활용을 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제 혁신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백보는 보안 측면에서 어떤 그런 그 위험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제 송금뿐만이 아니라 네. 뭐 대출뿐만이 아니라 뭐 운용, 보험, 뭐 증권 브로커리지, 금융 그 서비스의 모든 각 분야까지 다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 연결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핀텍 쪽은 금융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다양한 분야하고 사실 관련이 많이 돼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임팩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런 예를 가끔 듭니다만은 뭐 직방인이 요새 방콕이 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쪽에 이게 뭐 실수요자가 수요 공급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오피스 빌딩이 딱 해도 거기에 이제 임대를 누가 하고 계신지, 공실이 얼만큼 돼 있는지 공실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부동산 쪽은 이게 우리 그 증권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지만 사모고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그거 갖다 굳이 뭐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제대로 가격 형성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근데 방콕하고 직방이 나와가지고 이게 활발하게 되는 거는 바로바로 이제 결제도 할 수 있고 핀텍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촉진이, 서로 상호작용 촉진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뭐 지금은 원룸 투룸 정도긴 하지만은 사려는 사람은 빨간불, 근데 파는 사람은 파라불이라고 하면 우리 증권시장이 익숙한 대로 어떤 딱 시점 딱 했을 때 리얼타임 베이스에서 막 뜨는 거죠. 네.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샘플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별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이게 샘플이 점점 커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많이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부동산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바로 결제가 되고 사고 팔고 수요 공급을 알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도 잘 되는 거니까, 이제 한 예로 이제 부동산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이전에 알고 있는 유통산업, 백화점 쇼핑도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를 바뀐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 헬스 쪽도 예. 모바일 의료 헬스 쪽으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전부 이제 원격으로 해서 이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는 것도, 이게 다 그하고 전부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금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가장 돈 많이 버는 데가 알리익스프레스거든요. 네. 그럼 배송업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알리페이라는 금융수단과 전부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소에, 물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핀텍 갖다가 더 활성화하고 혁신 서비스 만드는 IT는 물론이고, 네. 유통, 지금 배송, 운송, 그리고 부동산, 전 산업으로 다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임팩이 굉장히 크고, 뭐 광고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뭐가 좋아서 결제가 좋아서 뭘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그거 갖다가 이제 그냥 어떤 한 기업의 광고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는 금융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내 돈을 불려주는 거. 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이 이슈가 사실은 거의 다예요. 네. 근데 이제 핀텍이라는 걸 통해서 온라인, 특히 모바일 통해서 이제 막 결제라든지 금융회가 일어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어떤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이 어떤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 네. 저번에 한중일 정상이 만나서 세 나라가 앞으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을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수출입 창구를 온라인으로, 특히 모바일로 이제 단일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컨대 금융 결제라든지 금융 어떤 이용한 시스템이 어느 나라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냐에 따라서 그 제품 사고 팔고가 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금융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핀텍이 비단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어떤 한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산업, 나아가서는 어느 산업이든 어떤 제품의 수출 경쟁력에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뭐 은행, 금융업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유통, 의료, 헬스, 뭐 시간만 제가 더 드린다면 아마 더 많은 업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센터장님과 한 26분 생각하고 시간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어느덧 25분이 지났습니다.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제 2016년 새 핀테크 산업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청사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뭐 저 혼자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금융위원회라든지 우리 또 업회 우리 업권하고 또 많이 얘기를 좀 드려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좀 더 하여간 밀도 있게 많은 서비스들이 좀 짧은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보안 산업 이게 활성화되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예. 구축이 돼야지만 돼야 되는데 지금 은행권 또는 그 증권 쪽에 지금 그 API 그 공동 플랫폼 같은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빨리 셋업이 돼가지고 핀테크 업체들이 거기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엔드 유저인 금융 소비자 니드에 맞는지를 갖다 판별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빨리 스타 기업이 나와야 되겠다. 예. 스타 기업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컨센서스 갖다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 수출이에요.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올해는 핀테크 지원센터 금융위원회는 좀 해외 쪽에서 그 MOU 체계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까지 그 방향성 살펴봤는데요.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좀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